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럴 적에 천천히 확인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이 시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연도는 돈 많이 버는 장세다. 조정 또 한 번 기회인데 이걸 이제 내일 사냐 내일 보는 사냐 이런 또 시간 타이밍일 뿐이지 조정은 또 기회란 거 꼭 명심하시면서 잘 이렇게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투심이 위축됐는데요. 역시 바이러스 영원한 거 아니죠. 역시 이번에 상반기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저로의 매수 기회가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내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면 조정받게 돼 있습니다. 조정받으면 항상 또 오르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현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번에 첫 양선이 발생되고 주가가 힘차게 올라가다가 721선 저항을 받고 다시 5일선이 붕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정상이죠. 또 추세는 이미 전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격률에 따라서 기간 조정, 또 기간 조정, 주가 조정, 기간 조정. 밑에 보면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 거래가 대량 거래가 된 날 종가 기준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감소. 본래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속임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 일어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직은 수급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단지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 녹색선 대기 매물대를 이탈하기보다는 그 근접에서 지지를 받고 행보등락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첫 번째 고려개법은 항상 13579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5일선이 붕괴, 내일 모레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5일선이 붕괴되는 날로부터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 이게 다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에서 방향성에 맞춰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판단될 적에는 항상 단기 지표가 턴원 쪽에 매수한다. 단기 지표가 턴원 쪽에 매수한다. 단기 지표가 턴원 쪽에 매수한다. 정답은 다 있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정답은 주식한테 물어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확인 매매 전략을 펼친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5일선이 붕괴됐죠. 일단 경계한다가 정답입니다. 현재는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일단 5일선이 붕괴되면 경계한다. 5일선 매매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11월 대통령 재선 트럼프 거기에 따라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 그런 흐름에서 경기 둔화, 급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급락은 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인 증시의 상방향에 대한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서 스케줄을 보게 되면 8월 말경에 막판에 여름철 이후 늦여름 거기서 감세 정책을 펼친다 다시 들어 올린다는 거죠. 장을 미국에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시기를 봤을 때 왜 또 8월 말 9월 초 그 정도냐? 11월 대통령 재선의 마지막 뜨겁게 달구는 거죠 증시를.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짰다라고 자체는 시장에 대한 크게 걱정할 장이 아니고 또 중국 역시 경기 부양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 또 향후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방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국내 증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일봉 차트 보게 되면 중간에 순간적인 급락도 많이 나왔어요. 급락, 순간 확 떨어지지만 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언제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5개월 이동평균선에 한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대응봉 나올 때 그때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재차 이 대응봉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열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응봉 돌파가 아니고 대응봉 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 돌파가 어려워요. 근데 거래가 급감했다는 것은 향후 800선에 대한 돌파도
나타날 수 있는 매물대가 없는 형태라는 개념을 봤을 때 앞으로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2년 동안의 주가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MACD 오실레이터의 첫 번째 양봉 나타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월봉의 이제 상승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코스닥 시장 한번 우리가 이번 지수의 조정을 틈타서 바겐세이라는 개념으로 조정 시 저가 매수기에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가져야 되는데요. 돌발적인 이제 애플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죠. 일단 이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장기화될지 아니면 짧게 마무리될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리 단정 짓지는 말고요. 일단은 수급 동향을 봐가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상단 추세 저항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첫 5일선 이탈이 됐기 때문에 재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에 대비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 지지권은 2100포인트대 부근, 2170포인트대가 되겠네요. 61선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은 일봉상 하단 추세 부근이 2100포인트대로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제 불확실성이 상존되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FOMC 의사록 발표가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또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날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 목요일이 단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지수 조정과 함께 개별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업종 위주로 또 움직이는 만큼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금리 인하, 미국, 일본 이제 양적 완화 더불어서 통화 정책적인 부분은 역시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이제 사태가 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면 미국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오늘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도 추가 양적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이런 부분들이 역시 하방 지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버티목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조정에 대비하고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 날씨가 이제 서서히 따뜻해지는 순간은 이제 서서히 이제 우려감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이번 저가 매수기를 잘 누리면 어차피 하반기 추가 부양 정책과 맞물리면서 각국의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재정 정책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하반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 장비주들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트가 바닥권,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린이님. 네. 2월 달에는 제가 볼 적에 항상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또 3월 달서부터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어떤 병점이 주어질 것이다. 또 현재 총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거래량, 이 거래량을 잘 보세요. 항상 주식은 거래 수급이 늘어나야지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거래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신풍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풍제약을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금일 좀 거래가 좀 늘었죠. 이 거래가 는다는 것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항상 거래가 늘 적에, 거래가 늘어날 적에 5일선을 회복, 지지를 받으면은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단기 지표가 이제 턴할 적에 또는 고래방이 잡힐 적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신풍제약은 일봉에서 우상향 쌍바닥을 좀 시연했고요. 그다음에 주봉 상태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계속 예박자 하나 둘 이게 예박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현재, 주봉, 월봉 다 마찬가지로 방향이 다 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 주봉, 월봉이 단기적 관점에서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이러한 점들은 항상 급등을 쫓아가면 안 돼요. 급등하면 고점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재매수. 이
박자를 좀 맞춰가면서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신고가 뺐다. 그러니까 점진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강하게 하루 이틀 올라간다, 다시 되발라. 또 하루 이틀 올라간다, 되발라.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추세가 있죠. 밑에 파라볼릭을 지지를 받으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일단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오늘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이게 음성 판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대비하면서 좀 단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저는 이제 일단 오픈 베이스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W웨어, 시스코 등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일단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국방부 1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선정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아마존을 누르고 이 MS가 선정이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모든 군사 관련된 이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이러한 국방 관련된 분야의 또 이런 수주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주가 이 MS사와의 국내 인공지능 관련주가 주가의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국내 단독 MS 파트너사가 오픈베이스로서 인공지능 관련주는 첫째도 인공지능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손정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것을 이제 조언함에 따라서 앞으로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인터넷 시대가 왔던 것처럼 AI 시대, 이 AI가 뒤처지게 되면 모든 전 산업이 뒤처진다. 이낙연 총리 또 그런 말씀도 있었죠. 그만큼 그런 AI 중요성을 본다면 미국의 이 MS사와의 이런 어떤 연관성을 본다면 오픈베이스에 대한 성장성 좀 상당히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상에서도 2017년도에 대응봉이 나올 때 거래가 없었다는 점 그만큼 이 매물대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향후 돌파할 여지가 열려 있다는 거죠. 전봇대가 아닌 매물이 있는 전봇대가 아닌 가볍게 돌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량 거래가 최고 텄던 2016년도 3월 달에 절반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정배어 상태를 일단 유지를 잘하고 있고 특징적인 점은 좀 체감이 되려면 저번 달 거래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약세예요. 종가 저가 윗고 치맞고 떨어진 영망치형. 그리고 나서 그걸 지금 돌파를 한다는 것은 바로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차트상 밴드 상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밴드만 돌파를 한다면 탄력적인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밴드에 대한 돌파 시 반드시 매수 관점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좀 충분히 우리가 여유 있게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도 이 오픈베이스에 대한 관심을 갖되 특이사항이 또 있다면 신용 물량이 되겠죠. 이 신용에 대한 물량 자체가 갑작스럽게 요새 줄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신용 물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9%까지 많이 줄어들었죠. 9%도 많은 편이긴 하나 과거에 이 회사가 워낙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13%까지 증가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쫙 줄어든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중기적인 주봉 차트의 상승의 전환 흐름이 지금 이어지면서 적상면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놓치면은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일봉에 돌파할 때 반드시 매수 관점 접근은 아주 좋을 것 같고 일단 22선에 대한 생명선 요 주황색 선 있죠? 손저가를 잡고 앞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윤 의원님. 예, 오늘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국영 GNM이란 종목입니다. 제가 MTNW에서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매수권을 생각을 해보면 바닥권은 최근 들어 이제 2019년도 12월 말쯤 이 721선 돌파 지지받고 추세가 돌파가 이뤄지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신뢰도가 50까지 올라오면서 MACD가 상승 화살표와 함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밀집 국면이 집중, 급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2019년도 12월 20일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그 고점을 돌파, 지지받고 가니까 상승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상단 추세 저항권까지 왔습니다. 상단 추세.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단기는 약간 반락에 대비하는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박스권 하단 추세까지 온다라고 하면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누려볼 수가 있겠죠. 그 라인대는 2,000원 중반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떠나서 이 종목은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3,3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2,400원대는 하단 추세를 지지권으로 보고 매수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까지 4개월 동안 올라왔죠. 5개월 이평선하고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총선 전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총선 관련주로 또 움직인 만큼 4월 달 막상 닥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강한 상승세와 함께 다음 달까지는 관심권을 유효할 것 같고요. 이번 달부터는 이제 축소권, 다음 달에 매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월봉 차트를 볼 때 막 5개월 이평선 회복될 때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투자 심리 50까지 올라오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고 MACD가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할 때 그럴 때 집중 매수권을 또 누리면 제2의 구경주 NM을 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산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경 CNM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나무기술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또 관련주 중에 하나죠. 최근 들어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그만큼 글로벌 통신사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작년도부터 최대 실적이 나왔죠. 올해 최대 실적 경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 5G 관련 또 최대 수혜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기관 쪽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큰 수급 이탈은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세력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상단 추세의 저항권 이 종목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 일봉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 조정을 받게 되면 세력 이탈 없이 기간 수급 이탈 없이 다시 하단 추세 부근 3,000원 중반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누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월봉 차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봉 이번 달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이번 달 쌍바닥 패턴과 함께 적산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중장기는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번 달부터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2019년도 이제 4월 달 때처럼 이제 막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고요. 이제 막 적산병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는 이 하단 추세 부근을 지지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교수님. 네. 일단 보성 파워텍 또 볼 텐데요. 오늘 아랍에미리트의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원전 1호기에 대한 운영 승인이 뭐 이슈가 나면서 아침에 시가가 갭 상승 붕 떴죠. 아침에 시가 20%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제가 MTNW에서 장중 공개 방송 무료로 해드렸는데요. 아침에 시가 예상 단기 매도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주가는 쭉 떨어졌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은 탈원전 국가인데 향후 이 원전 분야에 대한 성장성이 좀 미지수의 부담을 안고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의 원전 수주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국내의 이 원전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통 또 판단하에 또 탈원전을 좀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국내에서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분야를 해외에서는 국내도 지켜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안한 어떤 흐름들을 해외에서는 그걸 수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담감을 안고 또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수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는 개념에서 단기적 호재는 나왔지만 중장기적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래가 터지는 대응봉이 나타났다는 점은 일단 단기 고점 가능성과 함께 다시 재차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음봉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 그리고 거래가 터지는 대응봉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그리고 업종 자체가 이 펀더멘트 그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저는 범형건영을 좀 볼까요? 자, 범형건영을 보면 현재 제가 월봉부터 볼게요. 이번 달에 2월 달에 지난달에 시가 대비 오르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가 종가가 저가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5일선 눌림목,
5개월 이동은 눌림목,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박자 개념으로 보면 하나, 둘, 짝수죠. 네, 이번 달에 3개월째. 3개월째 방향이 우위로 잡혀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위로 잡혀가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이전에 대량거래 시연된 날 종가 기준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3,270원을 현재 돌파 시도를 하는 상태에서 과연 신고가로 갈 것이냐. 그 간다 못 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5개월 이동배선, 20개월 이동배선, 60개월 이동배선 정별 초기로 중장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 밑에 대량 거래 시현되고 주가가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강세 패턴.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현재 매수 신호 보내고 있고 투자 심리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MACD 또는 스토캐스틱 모든 지표들이 방향을 우위로 잡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단기로 항상 일봉을 보면서 매매 전략 펴지죠.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으로 예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시연하는데 하단 그러니까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 하단 추세 첫 번째 양선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윗꼬리 소양선 이 우윗꼬리 소양선은 일반 매수 신호죠. 일반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차 매수한다. 내일 지지받으면 2차 매수한다. 내일 지지받으면 우상향 3종 바닥이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상향 선매수, 이게 우상향 3종 선매수권이라고 그래요. 또 밑에 이제 주식이 이제 항상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거래가 현재 오늘 전일보다 조금 늘어나네요.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 적에 1차 매수, 내일 지지받은 2차 매수. 근데 우리가 손절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절 기준은 항상 추세가 붕괴되면 항상 보유하지 않는다. 하단 추세가 지지선도 되지만 매수권도 되지만 손절 라인대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단 추세를 지지 기반으로 보면서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가표를 가보자.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이전 고점과 이전 고점 우하향 추세를 돌파할 적에 다시 신고가 패턴을 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3,600원대가 벽울점입니다. 그러니까 3,600원 저항대에서 지지받고 추세를 돌파할 때 추가 신고가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말씀 하시죠. 네. 무료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실 건다면 노란톡에 MTNW 강남 큰손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항상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 통해서 MTNW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무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원전 테마, BTS 테마 아침에 시가 급등했을 때 단기적 매도 관점에 의견을 드리고 주가는 쭉 떨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하락을 피해드린 것도 수익을 안겨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잘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우 전문가님. 예, MTNW 또 공명 정주 노란톡 검색해서 무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큰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역시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역시 결국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역시 피해가 크면 클수록 각국의 중앙 정부들 통화 정책들은 좀 더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해가 아직 그렇게 정확한 집계는 안 됐지만 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추가 부양 정책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나린애님. 네, 항상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